캘리포니아주에서 유해 첨가물이 들어간 유명 캔디들의 판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첨가물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봄방학을 맞은 마이애미 비치에서 잇따른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숨진 가운데 당국이 심야통행 금지령과 비상사태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에서 16살 소년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충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를 포함해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미성년자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밤하늘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섬광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아만다 바인즈가 대낮에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끈끈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늘은 공식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첫 비공개 회동을 가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дорогой друг,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в Россию, в Москву. 시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을 축하하며 수년간의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발표한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협상에 열려 있는 만큼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Во всем мире это вызывает неподдельный интерес, и мы даже немножко вам завидуем. Мы внимательно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ваши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острого кризиса на Украине. 시진핑 주석도 푸틴 대통령을 친구라고 칭하며 환영에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세 번째 연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국가가 러시아라고 말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中方高度重视中俄关系。这个呢是它有着历史逻辑，因为我们是互为最大的。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오늘 공식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비롯한 국제 현안과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미국 정부는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덮어주는 거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러시아가 완전 철수하도록 요구하라며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견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 의도부터 의심했습니다. 중러 사이 밀착은 국제사회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시 주석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정전 협상을 재차 강조할 거라면서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를 전제하지 않는 정전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외교적인 은닉,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제안은 환영하지만 현 상태 그대로 전쟁을 멈추는 건 푸틴이 군을 재정비해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하기 위한 전술적인 지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And a ceasefire now, without a durable solution, would allow President Putin to rest and refit his troops and then restart the war at a time more advantageous to Russia.
특히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에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러시아의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중동 지역의 앙숙,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이끌면서 미국을 대신해 국제사회 중재자로 부상하려는 시도가 분명해지자 이를 견제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백악관도 따로 브리핑을 열어 시 주석의 중재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러시아군이 고유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완전 철수할 것을 요구해보라고 중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We encouraged President Xi to advocate for this exact essential key point, which must include the withdrawal of Russian forces from sovereign Ukrainian territory. 미국 정부는 또 러시아가 전쟁을 멈출 때까지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겠다면서 우리 돈 4,500억 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키틀즈를 비롯해 유명 캔디들을 보지 못할 전망입니다. 사탕에 들어간 첨가물이 발암물질이면서 DNA에도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판매 금지 법안이 주의회에 정식으로 발의됐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명 간식인 스키틀즈. 알록달록한 색깔로 지난 40여 년간 어린이들의 인기 캔디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선 앞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스키틀즈와 같은 캔디에 발암물질 등 유해한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아예 이 캔디를 시중에서 없애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제시 개브리엘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지난달 유독성 물질이 들어간 스키틀즈와 사워 패치, 페즈, 젤리빈 등의 캔디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스키틀즈에 포함된 이산화티타늄과 부르마 식물성 기름 등 5가지의 첨가물이 금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첨가물이 장기의 손상뿐만 아니라 DNA도 변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스키틀즈에 지목된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캠프벨스프와 올드 엘파소 소스 등의 다양한 품목도 판매 금지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캔디에 이산화티타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한 바 있는 스키틀즈 제조사 마슬 리글리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투표와 청문회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유럽연합 EU는 해당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마이애미가 최근 봄방학으로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지난주부터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시 당국이 결국 자정 통행 금지령과 비상사태를 발령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시 당국은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발생한 2건의 총격으로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비상사태와 자정 통행 금지령을 내렸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추가로 통행 금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포트로더데일에서 온 24살 남성이 길거리에서 총기를 난사해 체포했고 현장에서는 4개의 총기도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We have the police presence we need, but events are still happening and crimes are still happening. So the only solution at this point is just to stop spring break, which is something I've been trying to do for years, and I hope we can find a way to do it because we don't want a spring break in our city. It was like we saw a bunch of people kind of rush the door, like the main entrance. Everyone was running in and ducking and then knocking everybody, tables over. Yeah, everybody they in were the slamming restaurant. the front doors shut. Yeah, and everybody was kind of scattering, ducking down, running to the sides of the restaurant. 이번 사태로 통금 시간 동안 해당 지역의 식당이나 상점 등의 접근이 금지됐고 일부 도로가 봉쇄되는가 하면 주민 이외의 외부인은 호텔 예약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봄방학 기간 마이애미 비치에서는 비슷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한 적이 있으며 2년 전에는 같은 기간 약 1,000명을 체포하고 수십 정의 총기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16살 소년이 면허 없이 친구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 5명이 숨졌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2시 20분쯤 허친슨강 파크웨이 고속도로에서 16살 말릭 스미스가 주행하던 차량이 방향을 틀면서 바위와 나무에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스미스가 당시 친척에게 빌린 차량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최대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s his thing. He goes to the mall. He goes to get his ice cream with his cousins. They go to the movies. They walk around the mall. They do what teenagers and kids do, you know? So it's just, I didn't know he was driving by himself. Yeah, I was, and I told him, his mother told him, his older brothers told him, stop driving without a license, without no permit. 이번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차에 타고 있던 8살 어린이부터 17살 사이의 미성년자 5명이 숨졌으며 9살 아브라함 빌립스만이 생존했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운전자 스미스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는지와 동승자들의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2명의 형제 자매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들이 청소년들의 흡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시건 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1,3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전자담배 흡연 여부를 알고 있는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15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부모 3%와 11세에서 14세 청소년의 부모 1%가 흡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고등학생 14%와 중학생 3%가 지난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모들 가운데 48%는 자녀의 전자담배 흡연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57%의 부모들은 전자담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거나 48%는 냄새가 나지 않는 담배를 냄새로 알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와 다르게 냄새를 풍기지 않고 USB처럼 유해하지 않은 것 같은 물건처럼 생겼고 사용과 폐기가 쉬워 부모들이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18세 미만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7년 1%에서 2022년 27.6%로 증가했으며 매일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일대 하늘에 정체불명의 섬광이 나타났습니다. 성 패트릭데이였던 지난 17일 밤 세크라멘토 지역 주민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섬광의 띠가 밤하늘에 나타났다면서 해당 광경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하늘의 섬광이 유성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국제우주정거장의 한 통신 위성이 내부 장비들을 우주 밖으로 폐기했고 이 폐기물들이 지구로 재진입해 연소하면서 섬광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통신 위성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다른 통신 위성과의 통신 연결을 위해 사용하던 장비로 지난 2017년 지구로 돌아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우주사령부는 캘리포니아주 상공은 국제우주궤도 통신 시스템 잔여물들이 지구로 재진입할 때 거치는 경로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틴 스타로 이름을 날리던 헐리우드 유명 배우 아만다 바인즈가 나체로 LA 다운타운을 활보하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TMZ에 따르면 할리우드 배우 아만다 바인즈가 어제 아침 나체 상태로 LA 다운타운을 돌아다니며 지나가던 차를 세우고 정신병 에피소드라고 말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다 스스로 911에 전화를 걸어 인근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정신건강팀은 아만다가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하고 5150 홀드 조치가 내려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만다는 2013년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자신의 어머니를 후견인으로 9년간 자신의 자산과 생활을 관리받아 오다 지난해 이 조치가 종료됐습니다.
앞서 아만다는 음주운전과 약물 중독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지난 2013년에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한 바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 40만 갤런이 누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원자력 발전소 몬티셀로에서 지난해 11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 40만 갤런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몬티셀로의 운영사 엑셀에너지는 지난해 11월 22일 누출 사실을 확인한 뒤 주정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 알렸지만 왜 누출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대중에 공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방출된 삼중수소의 25%를 회수했으며 이번 노출로 대중과 환경에 초래하는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원자력 발전소 몬티셀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니애폴리스에서 35마일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완화됐던 메디칼 갱신 심사가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비영리단체 이웃케어 클리닉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잠정 보류됐던 메디칼 갱신 심사가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된다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1차 갱신 시기는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로 만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7월부터 메디케어 혜택이 중단될 수 있고 메디케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가입자들은 반드시 마감일에 맞춰 갱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케어는 처음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 서류는 갱신 날짜로부터 2달 전에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메디케어 갱신은 우편으로 받은 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악가 출신 트롯 가수 김호중이 처음으로 LA와 뉴욕 공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식 팬카페 아리스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아리스는 한국의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매주 최초 콘서트를 기념하고자 MBC 아메리카와 함께 굿 네이버스 아프리카 식수 위생 지원 모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힘든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공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역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또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들을 찾아서 함께 기부를 해서 공연이 축제이기도 하면서 나눔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김호중 팬카페 아리스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취약계층 아동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 등을 돕기 위해 꾸준히 기부를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의 첫 번째 뮤즈 콘서트는 LA 더 그릭 시어터에서 4월 1일 시작되며 뉴욕의 비콘 시어터에서는 4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호중은 아시아 최초로 루치아노 파바로티 재단과 안드레아 보첼리 재단의 앰버서더로 선정되는 등 클래식 음악가와 트로트 가수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리브 골프 대회에서 한인 데닐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브 골프 측은 어제 애리조나주 마라나의 더 갤러리 골프장에서 열린 리브 골프 2차 대회에서 뉴질랜드의 데닐 리가 최종 합계 9언더파 204타의 성적을 내고 3차 연장까지 치러 개인전 우승을 차지해 상금 $400만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리브 골프 개인전에서 한인 선수가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데닐 리와 미주 한인인 케빈 나, 김시환이 함께 팀을 이뤄 참여한 단체전에서도 3위를 차지해 상금 $12만 5천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리브 2023 시즌 3차 대회는 오는 31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한 연금 개혁법이 사실상 채택됐습니다.
국회를 건너뛴 법안 강행에 반발해 야당이 총리 불신임안을 표결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전재용 기자입니다. 프랑스 하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 현장. 통과하려면 의석수의 과반인 287표가 돼야 하지만 결과는 9표 모자란 부결이었습니다. La majorité requise n'étant pas atteinte, la motion de censure n'est pas adoptée.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공약으로 연금 개혁을 내걸었습니다. 법정 은퇴 나이를 현행 62살에서 64살로 2년 늦추고 연금 기여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1년 더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보른 총리는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긴급 법률 제정권을 사용했습니다.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한 겁니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연금 개혁안은 의회 절차 없이 강행될 예정입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프랑스의 전국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춰진다는 소식에 갈등과 시위는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역시 2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제6차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가 195개국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현인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6차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토대가 되는 보고서로 기후변화의 교과서라 불립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의 평균 기온은 19세기 후반에 비해 1.1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도 이제 4차 보고서 때 이제 90% 이상의 확률, 그다음에 2013년도 5차 보고서 때 95%의 확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6차 보고서에서는 이제 확실하다라고. 지난 170년간 인간이 배출한 총 누적 탄소 배출량은 2조 4천억 톤입니다. 2019년 전 세계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590억 톤으로 2010년보다 1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 체결 등 온실가스 감축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온실가스는 급증했습니다. 보고서는 늦어도 2040년 이전, 이르면 수년 안에 1.5도 저지선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 충격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1.5도 저지선을 지키려면 대기로 뿜어내는 탄소 배출 총량을 5천억 톤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가 매년 590억 톤씩 뿜어댄다면 8년 정도면 넘어섭니다. 앞으로의 10년에서 미래는 결정난다라고, 그것이 저는 굉장히 특징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융과 기술 그리고 국제협력이 강조됐습니다.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에서 2도 선으로 저지하려면 세계는 지금보다 3배에서 6배를 기후변화 저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두고 유엔 안보리가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이번 회의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6일과 19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응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여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에 대한 뻔뻔한 조롱이라고 지적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And the brazen mockery of the UN itself must finally come to an end. And its continued breach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must be held
accountable by this council.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I know two members of this council believe we should stay silent, but council silence is not working. Hoping the DPRK regime will stop of its own accord is not working.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측은 한미 연합훈련 탓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2차 발언까지 신청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중국 역시 재차 나서서 긴장감을 높이는 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라고 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美国等继续在半岛及周边举行空前规模的联合军事演习，计划加大部署战略武器。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16일 ICBM 발사와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전술핵 폭발 모의 시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올해 두 번째 안보리 회의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국 내 반발 여론에 대한 정면 돌파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떨어졌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돌아와 공식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후속 조치 강화였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일 정치권과 경제산업계, 유학생 교류, 역사와 대중문화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이 곧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양국 간의 후속 조치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이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이 거론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독도뿐 아니라 위안부 합의도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왜곡 보도에 외교 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당도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타격 모의 발사 훈련을 지휘했다는 보도를 내세우며 한일 관계 정상화의 대가로 안보 협력을 내세웠습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느냐고 비판했고, 김웅 의원도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오라는 식의 사과에 화해의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6.8%를, 부정평가는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시사한 만큼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인도 모리 총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국민 65%가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상승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인도를 방문해 모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나눈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국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インドのほか、インドネシア、それからオーストラリア、韓国、クック諸島、コモロ、ブラジルおよびベトナムの各首脳を招待いたします. 모두 8개 나라를 더 초청했는데 윤 대통령도 모리 인도 총리, 응우옌 베트남 주석,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 등과 함께 오는 5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65%가
아사히 신문 조사에선 63%가 한일 정상회담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호응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일본 정부도 상당히 고무된 모습입니다. 世論調査に現れた国民の皆様の声を真摯に受け止め、日韓関係を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층은 무려 69%가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보수 성향이 강한 고령자층에게도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의 호평과 함께 그동안 꾸준히 하락하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해 40%대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당시 위안부 합의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이어 산케이 신문까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철폐도 요구했고 자위대 초계기 논란도 언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에 대해 양국 정상 간 구체적인 해법이나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곧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경찰과 뉴욕시 간부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과 인력 배치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폭력 시위에 대비하는 겁니다. 앞서 지난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지층의 행동을 촉구했고요. 자신을 수사하는 맨해튼 지검을 부패하고 매우 정치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지지층의 분노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자택 주변으로 모이자는 주장이 확산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추문을 막으려고 성인 배우에게 회사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뒤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를 곧 기소할 전망입니다. 20일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 유엔이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관적 행복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중에 57위였고요. OECD 38개국 중에서 3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64위로 우리나라보다 뒤처졌지만 일본은 47위로 10단계 앞섰고요. 미국은 15위에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로는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순으로 상위 20개국 중 15개가 유럽 국가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9,000명을 더 해고할 거라고 밝혔다는데요. 지난해에 이은 2차 구조조정인데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사, 광고 부문 등 회사 전반으로 감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기간에 큰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재작년 말에는 전 세계 인력이 160만 명 이상까지 늘었는데요. 지난해부터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도 대량 해고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빅테크 기업의 감원 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빗줄기가 밤하늘을 가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양조장에서 목격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촬영한 양조장 주인은 광란의 불꽃놀이라며 UFO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렸고요. 누리꾼들은 진짜 UFO가 아니냐면서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UFO는 아니었는데요. 한 천문학자는 2020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버려진 통신용 안테나 잔해가 추락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92살인 호주 출신 미디어 재벌이죠.
부인과 이혼하면서 1조 원대 위자료를 지급해 화제를 모았던 루퍼트 머독이 올여름 5번째 결혼을 예고했습니다. 머독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행복하다는 약혼 소감을 전했는데요. 약혼녀는 샌프란시스코 경찰 목사 출신의 66살 앤 레슬리 스미스입니다. 2008년 사망한 미국 가수 체스터 스미스의 전 부인이라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 구역이 늘고 있죠. 그러면서 전기차 전용 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증가해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사진입니다. 글쓴이는 지하 2, 3층으로 내려가면 자리가 있는데도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차를 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해당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구역은 지하 1층에만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글쓴이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차량 8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면 많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글쓴이는 내연기관 차들이 자리를 침범하면서 자리가 없어 밖에 나가 충전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다른 주차 자리가 있는데 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냐며 글쓴이에 공감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그럼 전기차도 일반 차량 주차장에 주차 못하게 해야 공평하다며 글쓴이의 행동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자기 직장이 더 궁상맞다고 주장하는 회사원들이 이른바 직장 거지 배틀을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믹스커피를 타 마실 때마다 이름을 적어야 한다. 오전에 불 끄고 일한다. 수정 테이프 다 쓰면 다 쓴 거 보여주고 리필 받는다. 누리꾼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회사의 구두쇠 경영 사례를 공유하며 어느 회사가 더 심한지 1등을 가린 겁니다. 자신의 회사는 종이컵에 이름을 쓰고 종일 그것만 쓴다는 글도 있었고요. 물값을 낸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사례를 읽은 누리꾼들은 진짜 별의별 회사가 다 있다면서 우리 회사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를 받은 며느리들은 뭐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아야 할까요? 시어머니 전화에 여보세요라고 받았다가 혼났어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라며 받는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했다는데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왜 전화를 그렇게 받냐며 나무랐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여보세요라고 받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럼 네 어머님 하고 받아야 하는 거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인데요. 불평하는 시어머니보다 맞장구 치는 남편이 더 얄밉다는 댓글도 있었네요. 미국 대학의 한 아이스하키 선수가 휠체어를 계단 아래로 내동댕이 치는 영상이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3명의 남성이 모여 무언가 얘기를 나누더니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휠체어에 앉습니다. 앞으로 몇 번 움직여보더니 이내 일어나 무리와 함께 웃으며 빈 휠체어를 계단 아래로 내동댕이 치는데요. 이 남성은 미국 머시어스트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스하키 선수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북미에서 전설적인 전직 프로 아이스하키 선수로 알려진 다니엘 브리어의 아들이란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휠체어의 주인인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머시어스트 대학교 체육학과는 사건과 관련된 3명의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무단 출국한 유튜버 이근전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재판이 끝난 직후 유튜버를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의 질문을 반복하자 이전 대위는 욕설하며 유튜버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는데요. 이 유튜버가 집요하게 쫓아오며 질문을 반복하자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폭행한 건 문제지만 계속 따라다니며 조롱하고 눈앞에 카메라를 들이미는 유튜버의 행위도 보기 좋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우측에 비상등을 켠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리더니 잽싸게 옆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왜 다가가나 했더니 차 지붕에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가 올라가 있네요. 남성은 이 커피를 집어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에게 건넸는데요. 지난주 캐나다 토론토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도중 포착된 영상입니다. 차량 주인이 차에 타기 전 커피를 올려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출발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3월 20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